어제 오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사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핵심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의 장경태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최고위원님, 금요일에 짝꿍이었는데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네, 그러네요. 월수금 예. 최고위원회가 있어서 예. 매주 금요일에 출연했던 우리 뉴스라이더에 못 나오게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지도부로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일단 검찰에서 130여 곳을 압수수색해서 정말 탈탈 털다시피 해서 발견한 7만 8천 원 중에 김혜경 여사께서 2만 6천 원 본인이 먹은 식사비를 지불하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이 밥값 누가 계산했냐, 또 얼만큼 냈냐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게 참담하고요. 어찌되었건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에 오마카세 1,600만 원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습니다. 1인당 16만 원짜리 식사 비용을 어떻게 12명에서 뭐 먹었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보통 3명이 먹었을 때 48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분명히 금액은 48만 원인데 뭐 몇 명에서 먹었다, 8명에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혀 맞지 않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전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저희 김혜경 여사께서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의 노력보다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희룡 장관 관련해서 오마카세 얘기 오늘도 하실 것 같다고 저희 제가 밝혔기 때문에 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제주지사 재임 기간에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이게 식사비 관련해서 인원을 부풀렸다 이런 의혹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고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당 차원에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고요. 여러 가지 유독 이 오마카세 집에서 많이 계산을 하셨는데 뭐 총무과 직원들이 회식했다라고 하는데 오마카세 집에서 어떻게 회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상황이고 수사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가 이제 서면 조사로 대체를 했고 그런데 어제 또 나온 얘기가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쭉 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이 이재명 김혜경 부부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예, 민주당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적 수사, 기획 수사, 별건 수사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봅니다. 일단 하나의 표적을 삼아서 또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여러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또 의혹들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을 또다시 추가 조사하는 식으로 계속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원내 제1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약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거나 새로운 의혹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이 결정적 단서가 발견됐을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소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지금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혐의도 이 증거 어떤 은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든지 모 언론사와의 방송에서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뭐 단서를 저희가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를 했던 소위 이 모욕주기식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 뭐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라서 여러 가지 수사를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발견된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식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간단히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이제 소환 요구한 그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검찰이 필요하면 소환 요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보통 서면 조사를 많이 하죠. 특히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자리나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 이미 공개된 자료거든요.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이 출석 요구해서 검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기억이나 감정이나 혹은 어떤 자기의 어떤 어떤 의식을 압수수색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기억을 어떻게 조사한다는 것인지 혹은 뭐 어떤 이 감정이나 표현을 어떻게 조사한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뭐 이 정말 은폐가 가능한 그런 어떤 단서거나 그런 의혹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러다가 무슨 이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예고됐던 거 아니냐. 이미 다 지금 당원들이나 민주당에서도 예상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세를 펴는지 반발을 하는지 이제 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은 저희 당에서 고민했거나 뭐 사용했던 적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언론에서나 뭐 여러 이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거고요. 그런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뭐 저희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그 강도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잔인할 정도고요. 정말 이 7만 8천 원 식사비를 밝히기 위해서 2만 6천 원을 직접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130여 곳의 음식점을 다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실 정말 이 검찰력, 수사력 낭비다. 이럴 시간에 오히려 더 정말 이 흉악범들을 더 수사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전혀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단호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검찰이 앞으로 이제 다른 사건들이 또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던 거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 소환 통보에 응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불출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잖아요. 이걸 두고도 당대표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걸 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냐.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예. 그 부분은 잘못 알려졌는데요. 의원총회는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하는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 공유하는 과정이었고요. 당 대표의 출석 여부를 의총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고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최고위원 전원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 정도의 수사, 정말 소위 좀 하찮은 이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출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건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총에서도 이 정치적 사안, 정치적 탄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마치 의총에서 결정하는 것 마냥 이렇게 보도가 돼서 그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이제 소환 통보가 오면 계속 이제 소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건지.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이제 피의자 이재명의 이미지가 또 각인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들어서요. 아마 검찰이 무리하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이 아마 이 추석 민심에 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찍고 싶어서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원에서 승인한 소환 요구와 검찰이 임의로 이 출석 요구를 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고요. 만약 검찰이 결정적 단서나 어떤 이 정확한 의혹이 있었다면 법원의 승인을 받은 소환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임의의 출석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출석 요구까지 저희가 응할 이유가 없다. 또 그 출석 요구의 사유 자체가 정말 공개된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여러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는 하등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잠깐 들어보고 올게요. 이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이 주어진 권한으로 삶을 챙기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민주당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또 대통령도 지금 최근에 2번 고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해서요. 이런 걸 두고 민주당도 민생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쟁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 얘기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범죄 혐의가 또 이 사실상 이 결정적인 단서들이 발견될 때는 검찰이 수사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여러 가지 통정 거래,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통정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보통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할 여부를 물어보는 게 정상적일 텐데 이 증권사 직원이 오히려 얼마 금액이라고 하는데 팔까요? 이모 씨가 그러라고 하던가요? 라는 식의 이 대화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결정적 단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이번 허위 학력이나 허위 경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사실 이 허락된 표절은 표절이 아니다. 이런 이 허락된 표절은 표절이 아닌가요? 어쨌든 표절은 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허위 경력이나 허위 학력에 대한 부분들, 여러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후원, 이 뇌물성 후원에 대한 부분들, 이번 대통령 사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여러 이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지인 업체가 어떻게 수주받게 되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검찰과 경찰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회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마침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이 없다. 그리고 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적절히 하겠다. 예,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인 만큼 관련된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정치인의 말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예,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허위사실, 그 허위 경력과 관련된 그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래서 이제 불송치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소시효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문서 위조라든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국민대의 경우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하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어찌됐건 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실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간단히요. 이게 특검법 발의에도요.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어서 요거 결국에 통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 가지 이 법사위 절차나 국회 절차는 이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여러 가지 원내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지금 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이 특검에 가장 최적화된 또 특검법을 가장 잘 활용한 분이 누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본인이 항상 특검으로서 열심히 특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본인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할
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런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번 고발 이어갔잖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녹취록 공개된 거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제 그 장신구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이건 어제 고발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요. 근데 이게 거대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이렇게 직접 이어가는 걸 두고 어떻게 보면 야당이 국정 운영 파트너인데 바람직하냐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금 이 속보에서도 나왔듯이요. 이 본인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돼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받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비대위 효력이 정지되는 등의 이 내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작 한단 소리가 다른 정치인의 생각은 혹은 다른 정치인을 말할 겨를이 없다라거나 원내 제1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뭐 다른 정치인의 말을 잘 모르겠다. 본인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혹은 또는 무능하게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나 혹은 자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이라고 저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무능하다. 과연 저게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과연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가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금 혐의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저희가 어쨌든 고발을 접수해놔야지만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2027년 5월 9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더라도 예. 그 이후에 또 6개월 이후에 뭐 선거법 관련돼서 6개월간 또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더 연장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고발해 놓을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 저렇게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거짓말 의혹,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데 밝히지 않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고발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당대표나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신다면 저희도 뭐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존중받지 않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 추석 밥상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도 또 이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죠. 장경태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평안한 추석 보내세요. 예.